안녕하세요. 검사한 남자 큐씨입니다. 날씨가 이제 꽤 많이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겨울옷을 좀 한다기보다는 좀 SS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사계절용 의류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한 것도 바지고요. 많이들 익숙하게 알고 계신 바지고, 오늘 가져온 옷은요, 무신사 스탠다드의 세미 와이드 히든 밴딩 슬랙스입니다. 색상은 브라운 색상을 준비를 했고요. 사이즈는 32사이즈를 가져왔습니다. 구입 가격은요, 제가 등급 할인하고 쿠폰 할인으로 해서 무려 28,488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슬랙스는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슬랙스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일단은 함께 만듦새를 확인을 하고요, 제가 총평해서 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테일입니다. 가장 상단의 오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옷은요, 일반적인 폭의 오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고요, 거의 신사복에서 보일 수 있을 법한 그 정도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를 오비 마라고 합니다. 혹은 이거를 머리라고도, 이제 오비 머리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한 중심에서 한 5cm 정도 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걸 풀어보면요, 이쪽에 후크라고 하죠. 신사 마이깡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나일론 지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 튀어나온 부분을 댕고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단추로 여밀 수 있게 큐큐가 또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퍼 달린 부분에 시접 쪽에 이렇게 바인딩 처리로 예쁘고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비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 안쪽에 이렇게 검은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검은 부분, 이 부분을 고시우라라고 하거든요. 흔히 이거는 허리 안감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허리 안감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주로 신사복에서 많이 보이는 부자재고요. 그리고 여기 뒤 허리 중앙 부분에 무신사 스탠다드 메인 라벨과 하단에 이렇게 사이즈 라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 판에 이제 고시우라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세미 와이드 핏이라고 써 있죠. 이 바지의 핏이 무엇인지 상징하는 그런 라벨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허리 양 사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폭이 넓은 엘라스틱 밴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바깥 부분에서 이제 밴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히든 밴딩이라고 합니다. 이쪽 안쪽에 이렇게 밴드가 달려 있고요, 바깥쪽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밴딩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밴드가요, 돈네모에서 이제 기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흔한 엘라스틱 밴드보다요, 살짝 더 촘촘하고요, 더 두꺼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깥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깥쪽에 보시면 이쪽 부분 보이시죠? 이쪽 부분에 여기를 터널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이렇게 터널이 있어서 앞에 오비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이 이렇게 두 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지오다노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걸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터널 밴딩 슬랙스라고 그때 불렀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은 붙이기에 나름이죠. 이쪽 부분에 보시면 앞판이 이쪽이 조금 더 폭이 좁게 돼 있어 가지고 이쪽 터널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쪽 안쪽에 보시면요, 이쪽 들어간 안쪽에 이 들어간 앞쪽을 붙잡아주는 밴딩이 또 안 보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을 보시면요, 총 이 바지는 엘라스틱 밴드를 3개를 사용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제 3가지냐면요, 여기 뒤집어 까면 보이는 이 폭이 넓은 엘라스틱 밴드 하나랑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터널 속에 이 앞부분의 오비를 붙잡아주는 밴딩이 이쪽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힘줘서 잡아당기면요, 이쪽 보이시죠? 이쪽에도 엘라스틱 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폭이 넓은 엘라스틱 밴드를 뒤집어 보시면요, 이렇게 주머니 여유분에 허리 고무 밴드를 잡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주머니에 엘라스틱 밴드가 들어가 있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밴드가 그냥 이렇게 자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주머니 남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처지지 말라고 이렇게 밴드 처리를 해 놓은 겁니다. 어떠신가요? 벌써부터 2만원대 바지인데 디테일이 상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면에 사선 주머니가 2개가 뚫려 있고요. 그리고 주머니 입구 쪽에 위아래로 바택이 잘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안쪽에는 이렇게 묵가대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 주머니죠. 주머니는 양쪽 모두 웨입술 형태를 하고 있고요. 주머니 상단에는 다트가 이렇게 각각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디테일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단입니다. 이 바지의 원단도요, 당연히 가격에 맞게 비싼 원단은 아닙니다. 흔히 널리 쓰이는 TR 원단이고요. 혼용률은 제가 불러드리자면 폴리에스터 67, 레이온 29, 폴리우레탄 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길이 쪽으로도 늘어나고요, 폭 쪽으로도 늘어나는 그런 4A 스트레치 원단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하고요, 이 길이 모두 신축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착용감은 굉장히 편안하고요, 살에 닿는 느낌 역시 TR 원단답게 부드럽고 좋은 느낌입니다. 제가 이 히든밴딩 슬랙스 핏만 다르게 해서 이 바지를 정말 여러 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조금 오래 입으면 보풀도 좀 생기고요, 조금 이제 겉이 일어나는 그런 원단입니다. 이제 원단의 광택이 그리 심하지는 않지만요, 이게 다림질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원단입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이걸 다릴 때요, 판다리미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판다리미를 쓰게 되면요, 그 판다리미 자국이 엄청 잘 남거든요. 그래서 그 자국 남는 부분이 진짜 반짝반짝하게 빈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앞에 주름이 희미해졌을 때, 그때 판다리미를 쓰는 거 빼고는요, 잔주름을 펴거나 생활주름을 펼 때는 스팀 다림을 쓰시는 걸 저는 꼭 권장을 해드립니다. 아무튼 2만원대의 슬랙스니까요, 원단은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 가격대의 원단 치고는 저는 가장 좋은 수준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단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우리 바로 부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자재입니다. 가장 먼저 볼 부자재는요, 여기 오비에 달려있는 그 신사 마이깡입니다. 후크죠. 이거는 보통 거의 대다수의 브랜드가요, 잘 신경을 안 쓰고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솔직히 아무거나 막 쓰거든요. 근데요, 이 무텐다드 히든밴딩 이 슬랙스는요, 요거까지 YKK 마이깡을 썼습니다. 색도 보시면 흑니켈의 무광으로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니켈 색상의 밝은 유광을 쓰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더 이게 캐주얼한 맛에 좋은 것 같네요. 이게요, 신사 마이깡, 일반적으로 쓰이는 마이깡보다요 한 2배 정도 비쌉니다. 꽤 단단하고요, 굉장히 두꺼운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 지퍼는요, 당연히 YKK 지퍼를 사용했고요, 호스는 3호를 사용을 했고요, 나일론 지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쪽에 고시오라를 보시면요, 허리 안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폭은 50mm로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는 이제 입었을 때 흘러내리지 말라고 이쪽에 이렇게 실리콘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빗살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요, 또 이렇게 폴리 재질로 이렇게 파이핑 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허리 안감은요, 동대문에서 흔히 파는 기성도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개발을 한 겁니다. 규모의 경제니까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주머니감을 보시면요, TC를 사용한 것 같네요. 이게 색상을 잘 맞춘 걸 볼 수가 있죠.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주머니 색상이 원단보다 살짝 밝고 다소 붉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미묘하게 주머니 색상이 차이가 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아마 처음에 컬러북에서 원단하고 거의 비슷한 거를 아마 골랐을 겁니다. 그런데 주머니 색상은요, 이게 염색해서 나올 때요, 이런 식으로 색이 많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러북에서 내가 고른 색상대로 염색이 돼서 그 자재가 나오면 색상이 그 색상하고 안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흔한 경우고요. 이 바지도 처음에는 되게 찰떡인 색상을 골랐을 텐데 그 컬러북대로 아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염색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무튼 자, 안쪽에 단추랑요, 이쪽 단추랑 그리고 뒷주머니에 달려있는 단추, 양쪽에 달려있는 단추 모두 뿔 단추고요. 단추 사이즈는 15mm입니다. 색상은 아주 진한 다크 브라운 색상이고요. 그냥 거의 블랙이라고 통용하는 그런 단추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허리 안쪽에 이 밴드, 네, 이 폭이 넓은 밴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밴드는요 3가지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쪽에 안쪽에 고시우라에 부착되는 50mm 엘라스틱 밴드랑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터널 안쪽에 여기 보이는 이 검은색 밴드 20mm 엘라스틱 밴드고요. 그리고 주머니 여유분을 잡아주는 이 부분을 뒤집으면 네, 이렇게 밴드가 나오는데, 이 밴드는 10mm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50mm 밴드 쓰였고요, 그리고 20mm 폭 밴드 쓰였고요, 그리고 10mm 폭 밴드가 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려 3개의 엘라스틱 밴드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부자재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봉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봉제입니다. 이 바지는 신사복처럼 봉제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스티치는요, 여기 앞에 앞 지퍼 이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인치당 땀수는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요, 8에서 9 SPI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요, 만듦새가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게 오히려 이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먼저 미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상단에 오비 머리 부분을 보시면요, 이 부분은 오비 머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부분이 되게 네모 반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겨우 이딴 게 잘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반듯하게 네모로 빼기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끝으로 갈수록요, 이게 막 벌어져서요, 사다리꼴이 되는 경우도 되게 흔하고요. 혹은 이렇게 좁아져서 이 오비랑 폭이 안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주 예쁘게 네모나게 코를 아주 잘 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반듯하게. 그리고요, 이쪽에 보시면 마이깡이 있죠. 이 마이깡이 보시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바깥쪽에 마이깡 폭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바택이 달려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바택이 달리냐면요, 이 마이깡이 안쪽 면에 이렇게 달리는데, 이 바택이 없으면요, 이 안쪽에 달린 마이깡 부분하고 따로 놀게 됩니다. 따로 놀면요, 허리를 이렇게 여몄을 때 마이깡 부분 안쪽에만 힘을 받아가지고 이게 마이깡이 빠지거나 혹은 이 마이깡 달린 이 원단이요,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마이깡 다는 부분에 안쪽에 두꺼운 면심지도 들어가고요, 안쪽하고 겉쪽하고 따로 놀지 말라고 이렇게 바택 처리를 해 놓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잘한 거죠. 네, 그리고 벨트 구리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바택으로 고정을 해놨고요. 이렇게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나더 피스 산티아고 슬랙스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얘도 이렇게 벨트 고리 절단면이 그냥 이렇게 노출이 돼 있죠. 저는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건 저렴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접어서 해주면 이 절단면을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처리한 건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네요. 근데 벨트 고리는 이 안쪽에 봉제가 이렇게 스쿠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으로 안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안쪽에 밴딩 보시면 이쪽 양쪽에 고시우라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밴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 아주 깔끔하게 잘 달려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절단을 잘못하거나 깔끔하게 마감을 안 해서 막 이렇게 밴드가 대각선으로 달리는 경우도 있고요. 얘는 잘 달았는데 이쪽에 밴드가 남아가지고 이쪽하고 높이가 안 맞아서 이상하게 마감이 된 부분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깔끔하게 잘 밴드가 부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 밴드의 겉부분 보시면 여기에 앞 오비 그리고 뒷 오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터널 부분이요, 이쪽 부분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앞이고요, 이쪽이 뒤쪽 부분인데 굉장히 두껍죠. 이 부분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기가 입으면 이 부분이 꽤 저는 불쾌하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두껍냐면요, 여기 부분에 아주 두꺼운 심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접까지 이렇게 심지가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에 지금 몇 겹인지 모를 원단과 심지가
수많이 이렇게 겹쳐가지고요. 시접까지 엄청 겹쳐서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 저는 좀 아쉽네요. 이 부분을 좀 더 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하네요. 지금 얘가요,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 들어가는 부분까지 심지가 다 돼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개선한다고 하면 여기까지만 심지를 넣고 이 안쪽으로 접어 들어가는 시접은 저는 심지를 안 바를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고치려면요, 솔직히 봉제 라인의 재단, 패턴, 봉제 모든 작업자들을 교육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니 아마 고치기는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공정관리라던가 라인 작업 수정하는 게 다 시간이고 돈이 됩니다. 아무튼 가격대를 생각하면 크게 아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메이킹에서는 약간 좀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자, 뒷주머니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입스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폭이 이 끝에서 끝까지 크게 다르지 않고 쭉 이쁘게 이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저번에 산티아고 슬랙스 할 때는 요 끝부분과 요 끝부분,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 주머니 폭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왜냐면 이 QQ를 뚫을 때 원단을 다 이렇게 뒤로 꺾지 않고 QQ를 뚫어가지고 이 남은 부분이 이렇게 삐죽하게 올라와서 이 폭을 가린다고, 이 폭을 잡아먹는다고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잘 꺾어서 QQ를 뚫어가지고요, 이쪽이 삐죽하게 솟아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쵸? 이게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남는 부분이 거의 없죠. 거의 남는 부분이 만져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꺾고요, QQ를 뚫어야 그게 맞는 겁니다. 다음에 혹시나 다른 바지를 구입하실 때는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무가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손등 무가대고요, 이쪽이 손바닥 무가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단 차이가 나 있는 거 볼 수 있죠. 크게 나지는 않지만 한 1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이게 서로 단 차이를 둬서 시접이 겹치지 않아 가지고요,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무가대가 튀어나오지 않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잘했네요. 그리고 안쪽에 주머니 짜놓은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주머니 짜놓은 걸 보시면요, 요 사이드 부분, 이 사이드 부분도 자칫하면은 두꺼워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도 이것도 얄쌍하게 처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접 처리하는 거를 분명히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이 바지도요, 원단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리를 잘못하면요, 시접이 막 6개, 7개, 8개가 겹쳐가지고 이 부분이 엄청 두꺼워질 수 있는데, 이 부분 보시면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잘 표가 나지를 않죠. 자, 그리고 엉덩이 시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산티아고 슬랙스 할 때는 엉덩이 시접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산티아고 슬랙스는요, 이렇게 시접을 겹쳐놔가지고 박아놨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바지는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엉덩이 시접 보시면요, 엉덩이 시접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바지는요, 수선을 할 수가 없는 바지입니다. 혹여나 이 바지에 엉덩이를 늘리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줄이는 것도 솔직히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수선할 수 있는 바지는요, 이 오비 중앙 부분에 허리가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 보시면 절개가 없죠. 오비에 절개가 없기 때문에 허리는 줄이거나 늘리는 건 더욱더 안 되겠죠. 줄이는 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줄이면요, 얘가 벨트고리가 아마 이렇게 모일 거예요. 벨트고리가 모이는 데다가, 그리고 주머니도 어느 정도 이렇게 모이겠죠. 그래서 저는 바지 태가 망가지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수선을 할 거라면 차라리 그냥 새로 하나 사시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엉덩이 시접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엉덩이 시접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이 엉덩이 봉제법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엉덩이 시접을 이렇게 까서요, 이렇게 봉제된 걸 보시면요, 이렇게 체인 스티치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체인 스티치. 네,
여기를 왜 체인 스티치로 하냐면요, 엉덩이는 옷을 만들 때요, 재단을 할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재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바이어스 재단이라고 합니다. 엉덩이는 이제 평면 패턴을 뜰 때 이렇게 사선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원단이 바이어스로 재단이 되면요, 되게 잘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지를 입을 때요,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체인 스티치를 사용을 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일반 수선집에서 하는 그런 스티치는요, 보통 락 스티치라고 하는데요, 락 스티치는 그냥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체인 스티치가 들어가면요, 체인 스티치는 그 스티칭 자체 속성으로 어느 정도 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한 부분에 이 체인 스티치를 하면 원단이 늘어나도 이 스티치가 같이 늘어나서 이 늘어나는 걸 버텨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엉덩이가 좀 끼는 바지에 이 부분을 그냥 축성이 없는 락 스티치로 그냥 일반 본봉으로 때리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그때 엉덩이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스티칭 기법 자체가 그 속성이 축성이 없고 그냥 고정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원단은 늘어나려고 하는데 봉제는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봉제가 터져버리는 거. 그래서 그 슬랙스 이렇게 엉덩이 부분 터지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무리하게 수선을 해서 엉덩이 딱 맞게 수선을 하다가 이제 그 부분이 못 버티고 엉덩이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사 스탠다드 이 바지는 2만원대 바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뉴얼까지 잘 지켜줬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수선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애초부터 맞는 바지를 사시거나 정 어쩔 수 없다면 엉덩이 부분을 너무 딱 맞게 수선하는 걸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체인 스티치는요, 동네 수선집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 미싱으로는, 그 수선집 미싱으로는 이런 체인 스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바지가 작아졌다 그러면 그냥 새로 사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인심하고 아웃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인심하고 아웃심도 겉으로 스티치가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가름솔 시접을 이렇게 적용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양쪽 다 가름솔이죠. 엉덩이 시접하고 마찬가지로 인심하고 아웃심도 체인 스티치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단이 길이로도 늘어나고 그리고 폭으로도 늘어나는 이제 4A 스트레치 원단이기 때문에 이쪽 인심하고 아웃심이 앞뒤판이 서로 당기지 않게 어느 정도 축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체인 스티치를 이제 적용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요, 락 스티치 그냥 일반 본봉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느냐, 이게 앞판하고 이게 뒷판인데요, 이 앞판하고 뒷판이 이렇게 서로 이제 놓이는 위치가 이제 차이가 나서 막 이쪽이 이렇게 막 우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울어가지고 안 예쁘게 옷이 떨어지는 걸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상 체인 스티치를 쓰면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밑단을 보시면 밑단은 이렇게 스쿠이 방식으로 밑단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스티치 방식보다는 이 밑단 이제 수선을 하실 때 실색상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금 다르더라도 이렇게 수선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봉제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총평입니다. 지금까지 무신사 스탠다드의 세미 와이드 히든 밴딩 슬랙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퀄리티도 크게 나쁜 점이 없었고, 그리고 의외의 디테일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기본에 충실하면서
기능성도 괜찮았다, 그렇게 평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칭찬만 하냐면요, 28,000원짜리 바지잖아요. 요즘 치킨도 3만원 시대죠. 근데 바지 한 장이 3만원도 안 한다면, 게다가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해도 모자라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바지는요, 제가 몇 년 전에 회사를 다닐 때 이 무신사 히든밴딩 슬랙스를 처음 납품을 했었던 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지의 원가나 그리고 공정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애착이 가는 바지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디테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히든밴딩을 좀 개발하는데 되게 탈도 많았고 애증의 바지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좀 칭찬을 오늘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가격만 보면 전부 다 용서가 되죠. 가격 대비 확실히 값어치를 하는 바지고요. SS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 저렴한 바지를 원하시는 분, 막 입을 슬랙스를 찾으시는 분,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와 핏, 그런 걸 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려 봅니다. 오늘도 소비는 개인의 몫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하는 이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현명한 소비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큐시였습니다. 유바.